계곡을 따라 쭉 뻗은 산길. 해발 973m에 오르니까 뜻밖의 공간에 이렇게 좋은 아침 시사 프로가 있네요. 도시에서 18년째 탐사보도에만 몰두해온 경래씨. 이곳에서 맑고 명랑한 시사를 꿈꿉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사 프로를 원하세요? 도심 속 휴양림 같은 시사.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도심 속 휴양림 같은 시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방금 옆에 계신 분이 웃었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정말 맑고 명랑한 시사라는 말씀이 너무 어울려서요. 표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자, 금요일 날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겁니까? 예, 그 상가 임대차, 특히 권리금 관련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2개나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새로? 예.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민동기 선생님이 이제 브리핑할 때 뭐 일본 주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일본 불면 아베 규타 한시민행동 운영위원도 맡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내일 안 하시는 게 없군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경제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우월하다 해서 다른 나라에 갑질하는 것은 큰 이것도 문제니까. 갑질로 보시는군요. 예. 이건 명백한 국제 갑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시민들도 좋은 프레임인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나라가 조금 열악한 나라한테 이렇게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자기 갑질하고 수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게 역사에 2차 가해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6시부터 4차 집회가 있다. 그다음에 8월 15일 날은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예, 한국에 많이 오셨고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대가 있다라는 점은 제가 알려드리고요. 우리 앵커님께도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하나. 이게 뭐예요? 노아베 보이콧 재팬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스티커가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걸 또 갖고 다니시는군요. 붙이는 거죠.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너무 하는 것은 오바라는 이제 우리 국민들 평가가 있고 다만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장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얼굴에는 못 붙이기로 다니겠지만 어디다가 잘 붙이겠습니다. 예, 가방에 붙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권리금 그리고 임대차 보호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2개나 나왔는데요. 어떤 판결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상가 임대차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상인들이 만약에 장사만 잘 되면 또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폭등만 안 당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전국에 우리 650만 중소상공인들은 사실 99%가 임차 상인이거든요. 자기 건물 있는 사람이 장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많지 않죠. 건물 하면서 장사를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3대째 뭐 노하우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한의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은데 대부분 임차 상인인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최저임금이 아니고 임대료 폭등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쫓겨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금이 보통 자그만 후미진 골목의 옷가게 같은 데도요 1,500만 원 안팎이 있고요. 웬만한 도심에서는 1억에서 2억짜리가 많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권리금이란 건 많이들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그 묵시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내가 쌓아놓은 노하우와 그다음에 단골 또는 바닥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주는 건데 이게 그동안은 법이 없다. 2015년도에 드디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10조 3의 권리금의 정의, 10조 4의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 간단하게 법에 보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시설 권리금이겠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것은 이른바 영업 권리금이고요. 상가건물 이체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것은 흔히 말하는 바닥 권리금입니다. 이게 법으로 다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해라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0조 4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소인 신규 임차인, 그러니까 새로 임차인이랑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 이걸 방해를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인 것이죠. 그동안에는 건물주가
너 그냥 나가라. 예. 심지어는 쫓아낸다면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요. 뭐 이런 경우가 빈번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권리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뛰어넘고 예. 요번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판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그래서 보면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부터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네. 임대차 종료일까지 내가 다른 임차인만 모시고 오면 네. 웬만하면 무조건 그걸 보호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7월 달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커피 전문점 운영하는 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예. 계약 종료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커피 전문점을 건물주 갑자기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새로 임차인을 모시고 와도 권리금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임차 권리금을 내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로 오는 거잖아요. 새로 임차인이. 네. 그래가지고 1심에서 2심에서는 권리금 보호받을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이제 그때는 이제 3개월 전이었거든요. 이제 네. 최근에 6개월 전 바뀌었는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온 바가 없으니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없다. 예.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이 그걸 깨고 아니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전에 그러면 김경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도 전에 안진걸 임대인이 행포를 벌여서 내가 장사하니까 너 나가 그랬는데 신규 임차인 주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예. 이미 명백하게 내가 장사를 할 테니까 당신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령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기존 임차인 돌려줘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건물주가 저기 새 들어서 지금 커피숍 하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자기가 커피숍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도 권리금을 일단 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리금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죠. 설령 법에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계약 만료 전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장사하신 분이 권리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6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제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네. 새로운 임차인을 모시고 오는데 그분에게 권리금을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예. 그분을 통지를 한 다음에 계약 만료 전에 실제 모시고 와야 돼요. 아하. 계약이 막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신규 임차인이 없어. 그럼 건물주에서는 계속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규정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 지켜야 될 규정이지만 대신에 임대인은 그냥 횡포인 거죠. 권리금 이분이 1억을 내고 많이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1억을 못 받게 하면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장사를 못하게 되는 이유도 애절한 사연이 있을 텐데. 또 하나가 뭐였죠? 또 하나 7월 달에 일단 우리 법에는 6개월 전에서 만료일 전에만 다른 임차 상인을 모시고 오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약이 보통 이제 상가임대차가 그 전에는 5년까지 보장을 해줬고 네. 최근에는 10년까지 이제 영업을 보장을 보장을 바뀌었습니다. 해주죠. 근데 1, 2심에서는 5년 동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해주는 5년이 다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다 지났기 때문에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임차인을 주선해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중간에 나가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네네. 이 법 자체가 계약 기간이 끝나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예. 모셔오면 폭넓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예. 이분이 5년을 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년까지 보장되지만 그 전에 예. 보면 5년 동안 보장했는데 5년을 장사를 다 했기 때문에 1, 2심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5년이 다 찼다라고. 앞으로 10년이겠죠. 네. 10년을 다 채워서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내고 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게 보호해줬는 이 두 개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법이 상가임대차법 조금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두 개로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판례랑은 좀 다른 거죠. 예, 일단 1, 2심에서는 둘 다 임차인한 게 불리하게 패소를 한 겁니다. 자, 너가 5년을 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 권리가 없다. 1. 그다음에 아까도 예. 너 당신이 임차인을 주선해 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패소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이분이 주선을 하려고 했어도 이미 건물주가 당신 주선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장사하니까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예. 이건 명백하게 권리금 보호를 방해하기로 한 건데 예. 이 두 가지 판례가 나와서 1, 2심을 근데 뒤집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좋은 일이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이게
법적으로 소송을 가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맞습니다. 어떤 좀 그래서 오늘 제도적인 장치가 예, 있네요. 항상 우리 을밀대에서는 핵심 정보를 하나씩 드리려고 예. 하잖아요.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많지 않은 감면된다는 예. 이야기 여러 번 하는 것처럼 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분쟁 조정 우리 위원회. 국민들의 예. 절반이 주택 임차인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 650만 명 임차 상인 그 중소상인 99%가 임차 상인인데 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상담도 해두고 분쟁 조정을 해줍니다. 어디 가면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갖고 법률 이쪽으로. 구조공단 산하의 지부에 다 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을 서민들 찾으면 법률 되는 도와주는 거네요. 데 있잖아요. 법률 예. 구조공단 지부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큰 광역시도는 산하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아. 법에 보면 법률구조공단 산하에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자체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의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광역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데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음흠. 이것도 주민자치 서비스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정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어떤 정보라든가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상가임대차 지자체도 분쟁조정위원회. 좋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정이 잘 된다는 거. 예,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 홍승봉입니다. 과거에 간질로 불리웠던 뇌전증은 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약 40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뇌전